자, 김두일님은 박영수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가방 못지 윤석열 이러면서 이 이야기도 굉장히 공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대장동의 몸통 박영수를 대상으로 검찰은 드디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인적으로 이 구속영장은 삼국지에 나오는 한 개의 고육지계와 검찰의 보여주기 쇼를 합한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대장동을 팠더니 하필 박영수가 너무 제대로 나왔고 검찰은 추가로 이재명을 더 몰아가기 위해서라도 혹은 여론의 싸늘한 반응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라도 박영수를 구속수사하는 듯한 쇼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하필 지금 이 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특검이라도 하게 되면 윤석열도 감옥에 갈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윤석열의 힘이 있을 때 서둘러 이 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박영수에 대한 영장 청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영장은 기각될 것이고 검찰은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사뭇 비장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가평 자시나 까드셔.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가도 결과는 예상된다. 곽상도 50억 뇌물도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공소장을 쓴 검찰의 클래스는 어디 가지 않는다. 박영수가 우리은행에 압력을 행사해 뇌물을 받았다는 검사의 기소 내용은 막상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 우리은행 컨소시움이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나올 것이다. 나는 검찰이나 법조인도 아닌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만으로도 검찰과 법원의 행동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일은 판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판사는 오직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의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가령 어떤 늙은 사기 전과자가 김아무개라는 사람에 대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을 하고 사이버 불링을 유도해서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를 해도 정작 검찰이 해당 피의자를 사기죄로 기소해버리면 당연히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 늙은 사기 전과자가 협잡군의 나쁜 놈이라는 것은 세상도 알고 판사도 알지만 공소장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이다. 야, 이거는 조금 감정이 실려있는 글이네요. 학력 위조한 모 기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한 것 같은데 이게 팩트입니다. 검찰이 어떤 내용으로 공소장을 쓰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는 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너무나 허술하게 쓰면요, 판사 입장에선 유죄를 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박영수에 대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과 공소장은 구속영장 기각과 법원에서의 무죄를 받기 위한 맞춤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고? 박영수는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의 시방새 아차차 시조새격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만인지상의 권력을 지멋대로 뒤흔드는 윤석열조차 한때 박영수의 가방못지에 불과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윤석열이 가방못지 하던 시절 아마 한동훈은 박영수 담배나 커피 심부름 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특수부의 시조새 같은 존재 박영수를 윤석열과 한동훈은 감옥에 보낼 수가 없다. 의리 때문이 아니다. 단지 박영수의 입에서 나올 무시무시한 특수부 검사들의 비리에서 윤석열과 한동훈도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은 박영수의 거의 모든 권력형 비리에 적극 가담한 공범인데 어떻게 박영수 등에 칼을 꽂겠는가? 그래서 나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소환과 구속영장이 쇼라고 단정짓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수는 기분이 매우 나쁠 것이다. 한때 자신의 가방 못지나 하고 커피 심부름하던 것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에게 똑바로 일을 배웠다면 이 정도 사건을 덮는 것은 일도 아닌데 그런 사소한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무능한 놈들이라고 지금쯤 발을 내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영수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한때 대한민국 검찰을 쥐락펴락했던 우병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다. 21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우병우는 구술을 하면서 신림동 지방령을 하던 윤석열 따위는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지만 결국 무식한 칼자미로만 알았던 나이 많은 후배가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니 하다가 꼼짝없이 당하지 않았는가. 박영수도 윤석열, 한동훈 등이 특수부 직계라고 너무 안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폭들의 의리와 배신은 한 끗 차이인 것처럼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뒤통수 말고 울지 말고 미리미리 대비하라. 현재 검찰 조직에도 윤석열, 한동훈의 특수부 라인이 다 해먹는 것에 반발하는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신뢰하지는 말자. 조직 내에서 밀린 윤석열 특수부를 키워준 것은 박근혜를 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를 정의로운 검사라 신뢰해서 권력의 칼을 쥐어준 문재인의 실수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최악의 끔찍한 결과물이니 말이다. 어쨌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이낙연이 돌아와서 민주당 내 수박 기득권들이 공천 달라고 울고
울부짖는 찌질한 권력 다툼보다는 특수부의 시조새 박영수와 현 검찰 조직 간의 의리와 배신의 갈림길이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훨씬 박진감이 넘친다. 내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것이기는 하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영수를 수사하는 게 누구냐? 어미준이에요. 어미준은 박영수 직계 라인입니다. 박영수 키즈라고 불러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미준은 박영수를 제대로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러는 게 뭐냐? 쇼를 하는 거죠. 면죄부를 빨리 줘야 한다. 기소를 하고 재판에 들어가고 엉터리 공소장으로 무죄 판결을 나게 만들고, 그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렇게 면죄부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김두일 작가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건 사실 이 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영수의 뒤통수를 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특검 들어가기 전에 박영수 면죄부로 털어준다. 이게 얘네들의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했죠? 기각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바로 기소할 겁니다. 그리고 재판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특검 패스트 트랙이 올라가고, 이걸 당연히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걸 가지고 또 총선에서 분명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박영수는 1, 2, 3심 무죄, 모든 걸 털어준다.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패스트트랙 타고 50억 클럽 특검이 바로 진행이 된다?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죠. 윤석열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걸로 총선에서 손해를 보든 안 보든 50억 클럽은 특검을 할 수가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노리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특검 못 들어갈 겁니다. 200석이 넘어야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전부 다 다시 되치기로 들이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를 박살내기 위해선 200석 이상이 필요해요. 개헌을 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의석수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200석 이상이 있으면 거부권을 무력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저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면 윤석열 정부 진짜 박살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국회의 국회의장이 추미애라면 얘기 끝나는 거죠. 과반 의석, 일당, 이것만 돼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 다 무시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빨리 제자리로 되돌려야 되잖아요. 200석 이상이 기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0석 이상이지 그 이하는 지는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동영 작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라고 하죠. 뭐 해안도 좋아하고 날카롭죠.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일당만 돼도 잘 싸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생각에는 진짜 반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찌그러집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욕망에 불을 붙이느냐 못 붙이느냐예요. 일당이 되는 걸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불이 붙어야 선거를 이길 수가 있고 그 선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일당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0석 이상 먹고 추미애 국회의장이 딱 되면 윤석열 정부 전부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다 막을 수 있어요. 이재명 단연 중임제 개헌도 할 수 있어요. 이재명 8년 부려먹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작은 승리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번 총선은 압승 중에 압승을 해야만 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절체절명 위기 속의 총선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자꾸 그런 상상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200석 이상의 추미애 국회의장이다. 이번 총선 200석 이상 무조건 가야만 한다. 절대 방심 안 하고 더 싸우고 더 치열하게 밭을 갈 것이고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너무 신나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불을 붙여야 된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추미애 장관까지 등판해 줬으니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